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박형호입니다. 해마다 국내에서는 1만여 개에 달하는 각종 업체가 창업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창업으로 성공하는 길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저희 지역경제 매거진은 국내 창업 기업들이 제자리를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기술과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하는 중소기업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집중 소개할 예정입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의료용 깁스를 개발한 에코텍 엄장환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기발한 아이디어의 의료용 깁스를 개발하셨는데요. 우선 어떤 제품인지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부목 중에서도 특히 어떤 제조자나 어떤 병원의 관계자들 중심이 아닌 실사용자 중심으로 그분들이 편리하고 오히려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더 즐거움을 갖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일어나는 어린 애들, 외진집에 쓰는 애들 교정하려고 많은 잔소리와 말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제품은 그런 거 없이 착용하는 거, 1, 2개월 착용하는 것만 가지고도 바로 양손잡이 돼버리고 교정돼버리는 그러한 제품에 그래서 애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부모도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정신적인 해결을 거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데 중점을 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분자 재료로 만들었고 그래서 인체에 전혀 독성이 없는 무해한 제품이고 이것을 버리면은 미생물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제품하고 다르고 또 이 제품을 착용하고 난 뒤에 모욕이나 사고나 뭐든지 해도 아무런 관련이 없고 냄새나 가림증이 없는 제품입니다. 제품 형상을 보니 기존 석고로 된 깁스와는 달리 소재가 매우 특이한 것 같은데요. 어떤 소재로 됐는지 소개가 가능합니까? 인체 내장 수술용 들어가는 고분자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재료 자체는 인체에 전혀 해독성이 없고 자연 분해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사람마다 체형이 크고 작고 다 다변한 부분인데도 저희들은 대중소 3개만 가지고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과 대 사이, 중과 소 사이는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 제품 같은 경우 이 재질이 변형이 일어나려면 200도 되는 온도에 돼야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고 오히려 안 맞더라도 그냥 써야 되는데 이 재질은 70도 온도에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욕이나 샤워하는 건 보통 40도, 45도 이상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면서도 안 맞다. 그래서 이게 대인데 나는 중이다. 라고 한다면은 다시 뜨신 물이나 뜨거운 열에 이어가지고 다시 꺼내서 그 사람 몸에 맞도록만 눌려만 주면은 아예 완전 1인 맞춤용 제품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 자극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채워주고 나면은 부모님이 즐겁지 않은 게 말고 비벼버립니다. 전혀 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빠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는 제품을 어떤 특수한 방법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버려버리면은 자연의 미생물이 다 분해해서 없어지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안에 원재료는 속옷 만드는 면직포를 만들었고 그것을 고분자로 코팅했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녹색 성장 시대를 맞아 이제는 의료용 제품에도 친환경 제품 사용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석유 에너지 시대를 마감하고 풍력이나 우리 태양력이나 조력지로 가는데 아직 국내 기업에서는 그 정도 제품 만드는 기반 시설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 제품 가기 전에 현재 제품의 기술 혁신을 일으켜서 특히 사용자 중심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갖다가 중점으로 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1930년대 석유 에너지 시대의 어떤 그 개발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 때 어떤 친환경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기술이 언제까지 왔느냐. 예를 들어서 LED 같은 경우 기존의 조명을 대체하고 있지만은 제일 발전된 LED 같은 경우도 2, 3년, 3, 4년이 지나야지 겨우 실용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너무 원가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어렵다 보고 있고, 아마 저희들뿐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동력으로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침이 되고,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가야 되는, 그러나 지난 시간 투자는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개발하신 깁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개발 과정이 무척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10년 전에 강제유도 운동치료 방식이라는 특수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없고, 그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불가능하리라 봤던 중풍 환자를, 중증 중풍 환자를 완치로 가는 어떤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갖다가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게 맞는 전후된 부목이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하나의 성장의 기회다 싶어서 그 외국 자료를 연구하고 그쪽 자료를 백업받아서 저희 가지고 있는 인력을 총동원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 사실은 그 미국에도 기술만 개발했지 그 제품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냈던 게, 또 그것이 또 국내에 알려졌고 외국에서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게 돼가지고 굉장히 호응을 받았고, 미주산 부목이기 때문에 호응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느냐라고 했는데 그 이해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개발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런 중증 환자가 아니고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게 과연 환자들에서 얼마나 필요할까를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가 차고 한 달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점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러한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 제품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 자료 회사 봤는데 그네들 자료를 힘들게 받아와서 보니까 다 서양인 체형으로 서양인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동양이 또 안 맞으니까 그것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 사이즈를 갖다가 대중소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한 제품당 30여 개의 어떤 그런 게이지를, 가상 게이지를 만들어서 뭐 10대들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20대는 얼마나 되는지, 남자는 어떤,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갖다 계속 측정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노력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나름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적기 우산 지역의 그 친환경, 에코 쪽 산업, 건인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울산대학교 측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그쪽에서 박정 교수님부터 안석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좀 이제 화학적인 전혀 지식이 없는 저도 이것이 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 되었고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발한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막상 그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그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어느 날 40대 말에 접하면서 교통사고나 암에 걸리지 않으면은 99까지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었고, 근데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좀 삶의 품질까지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명퇴당할 수 있는 환경보다도 스스로 설계하는 창업해야 되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자료를 준비했지만은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과 지출이 나간 시점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사업자 등록증 하나 내고 싶어도 사실은 기존의 방법에서는 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어려움에서 있다가 테크노파크에서 소홀하게 돼가지고 아이디어와 열성만 가진 사람이면서는 할 수 있는 걸 도와주겠다 했던 그런 제도의 힘을 입어서 오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내게 되었고 여러 가지 혜택을 갖다가 보게 된, 그러면서 울산대학교 하는 그런 부분도 그전에는 구두상으로 왔던 부분이 이제는 어떤 형의 명문화되어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 저희 뒤에 있는 화학센터 같은 경우도 소재 분석도 했었고, 실제적으로 아마 일의 어떤 실제적인 거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많은 구상했던 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은 본격 단계는 한 10개월 정도 이 테크노파크 옴으로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또 그리고 뭔가 또 이루어야 되겠다는 욕구도 생겼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이 친환경 깁스의 시장 반응은 어떻고 또 향후 그 시장 상황은 어떤지 한번 진단해 주시죠. 한 제품을 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사람의 오랜 기술 있는 사람이 처치하는지 비해서 저희들은 체형별, 성별, 그리고 정상별로 아주 세분화시켜가지고 이쪽에 가는 기술이 전혀 없는, 예를 들어 병원에 보조라든지 조무사, 의료 정도만 되는 사람이라면 쉽게 그냥 파서 바르고 붕대 하나 감는 정도 기술만 가지고도 바로 처치하고 탈부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주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시장은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히 이제 준비되는 거는 노인 인구들이 늘어난 데 비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정부적인 정책이 지원 정책으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일본 같은 경우는 개호보험인데 이 시장에 가는 제품으로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이런 제품 이게 장애인 보조비로 적용하면은 정부에서 12만 원 가량을 지금 지원해주는 품목이 되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 일본 쪽으로 넘기면은 환율 차로 인해서 사실은 만행이 제한됩니다. 근데 일본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2000년 4월부터 했던 개호보험에 적용한다면 다시 정부에서 80%, 85%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 1,500엔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일본 커피 한 잔이 500엔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건 1,000만 엔 넘어서는 이런 노인들이 이걸 그냥 단순히 열흘이고 보름이고 차고 버려버리는 일회용 제품으로 간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중국하고 저희 바람은 멀리는 못 가더라도 유구문화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정도만 직접 한다 해도 엄청난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인지하고 자꾸 뭔가를 좀 이래들이 필요한 게 뭔지, 고객들이 원하는 게 좀 필요한 게 뭔지를 연구, 노력하려고 엄청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개발한 이 깁스가 이전 해외 수출 길도 열렸지 않습니까?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벨기에에서 본사로 던 캠프사가 세계적인 어떤 정형외과 이쪽으로는 아주 한 80년 된 회사였는데 유럽인들이 특성이 아주 그렇게 바쁜 게 없고 아쉬움이 좀 적어서 그런지 템포가 굉장히 길어지고 이런 인터벌 길어지는 부분에 비해서 저는 사실 이 기술을 받아가지고 한 2년 동안에 70여 가지 제품을 직접 개발했고 올 5월달 제 생일 되는 날에 그 캠프 아시아 담당 매니저를 만나서 그래서 미팅을 했는데 그 당시 올라갈 때 제가 무구수한테 한 30개 제품 들어가서 보여줬더니 이 친구 얘기가 자기들이 그동안 이 제품을 만들려고 3년 동안 연구를 하고 준비했는데 해임하고 하지는 못했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거 보고 한국 사람 손재주는 건 아니까 자기들 만드는 걸 중지하고 우리가 만드는 걸 사가겠다.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자기네들이 80몇 개국 나가는 나라에 그냥 보고할 길이 있다. 그래서 샘플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말까지 샘플로 보내주면 아마 연말 안에 아마 벨기에 캠퍼스 가서 아마 MOU 체결 가능하지 않겠나 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영상으로 자료로 메일로 보내줬더니 아주 특히 유럽인들 아주 손재주 돼서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다른 나라까지 우선 아직까지 여러 개 없으니까 그네들 팀을 빌리더라도 우선은 아시아 4개국 유교문화권 정도는 직접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업하시는 분이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하나의 신념으로 바라보는 게 있는데 왜 하느냐,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를 스스로 많이 되새겨 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본다면은 격리 업무를 보는 사람의 목표가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불필요한 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단순히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창업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일 때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 생각대로 느낌대로는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주변에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제품 아이디어 제품 가지고 있는데 시제품 만들려면 그런 여러 가지 공정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아이디어 제품 업무에서 업무를 하니까
약 2,800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과정을 전체 다 공정을 다 만들어가 포장부터 전부 다 만들어 봤었고, 그래서 이 기술 축적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설비를 좀 지원해 달라니까 중소기업 지원은 설비 지원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생산성연구소를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서는 이런 시제품은 안 되는데 생산 설비는 지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천만 원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울산역에 울산시 그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특허 비용을, 출연 비용을 지원을 받았고, 화학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왜 이루어지나 그러면은 결국은 오해하는 목적이 뭔지를 인지를 하니고,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찾아가갖고 달라고 요청하니까, 뭐 주변은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지인 이런 분들이 정보를 줘서 찾아가서 전혀 몰랐는데도 실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런 도움 달라 하니까 그 있는 한 분 한 분, 지금 지원센터는 강수기우리 주임님이라든지 우리 요 테크노파크 정영진 연구원, 전환길 이런 분들이 진짜 직급은 낮지만은 저희 직접 부딪히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잘 모르는 서식 하나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지 않았나 보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가로서 가지신 그 향후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2, 3년 전에 직접 느꼈던 거, 사무실 하나 구하기 어려워서 집 거실에서 작업하던 거, 사업자 돈을 하나 내기 힘들어서 낼 수 없던 거, 그런 걸 기억하고, 또 하나 제 유사한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나까지 살기 위한 많은 발부도의 노력을 할 것인데, 그런 분들에게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인정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지 간에 정부적인 시스템은 잘 짜진 것 같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접근하기 전 단계 수익이 없는데 움직여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는 각자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있으면은 제가 가진 거 내가 일부 지원하고 도와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학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재 개발하는 걸 제가 도와달라 부탁하면서 공유할 수 있고, 어떤 일본 시장에 가는 노하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을 이걸 갖다가 보고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마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쭉 해오면서 7월 27일 날 이 작은 것이 식약청 의료기기 제조 허가들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의료기기 허가 등록되고 나면 보험공단에서 입원한 환자들 80% 지원을 하고 입원하지 않는 환자들은 50% 지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무슨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어떤 자부터는 여러분들이 어울려서 모이면은 힘이 되고, 아마 그러한 어떤 그런 생각은 제 혼자 생각보다는 지금 요 울산광역시 테크노파크, 울산 중소기업진흥센터, 한국생산연구원 이런 분들이 많은 시스템들이 서로 어울려서 융합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제가 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에 제가 큰 힘은 되지 않더라도 작은 하나의 그 받침은 되지 않을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t never felt this way. 인큐베이터는 갓 태어난 아기들의 성장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 또는 대학들마다 창업보육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막 창업한 소규모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최근 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코스닥 성장업체들 가운데 처음에는 이 같은 인큐베이터 기업으로 출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기술과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하는 수많은 인큐베이터 기업들이 저마다 인류 기업의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허워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2급수 이상의 하천에서만 산란을 한다는 연어의 회기는 태화강의 수질이 그만큼 맑아지고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울산시가 지난 2003년부터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연어를 포획한 결과 올 10월부터 현재까지 포획된 연어 수는 모두 166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량은 지난 5년간 조사된 개체수보다 월등히 많은 것입니다. 11월 중 회귀하는 연어까지 합하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초 중구 태화동 신사목교 인근에 연어 포획망을 설치해 잡은 연어를 상류 지역의 산란장으로 방류했습니다. 이 연어는 잘 아시다시피 모천 회기성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어가 태화강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태화강이 그동안은 많이 맑아지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가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시는 향후 연어 회기 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 어류 연구센터와 함께 태화강에 어린 연어 간이 보화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어미 연어는 지난 2006년 태화강 상류인 선바위에서 방류한 3만 미와 2007년 태화강 중류 지역에서 방류한 10만 미의 어린 연어로 북태평양에서 성장한 뒤 알을 낳기 위해 고향인 태화강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회귀하는 연어의 모습을 가까이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구 사목교 일대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이제 매일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고기가 보니까 태화강이 이만하게 깨끗하졌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많이 기분 좋지요. 한때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던 태화강이 울산시와 시민들의 끊임없는 환경보건 노력에 힘입어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